안녕하십니까. 재건축 추진위원장 최병옥입니다.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조합으로 할 수 있고, 그리고 두 번째 공공시행, 세 번째 신탁,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조합이고, 이제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. 소유주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,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은 도정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70%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. 운영 방법은 전체 조합 총회나 아니면 대의원회, 이사회 등에서 의결을 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. 특징은 이제 소유주들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소유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 공공시행 방식은 LH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GH의 공사가 이제 시행을 하는 겁니다. 그 도정법에 의하면 이렇게 좀 동의 요건이 좀 높은데, 노특법에 의해서 저희는 일산에서 재건축을 시행하기 때문에 노특법에 의하면 공공시행과 신탁은 50%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. 동의율이 약간 낮은 거죠. 그러니까 사업 시작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운영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시행 주체는 LH 공공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대표회의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. 이거 법적인 단체고요.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. 여기서 하는 일은 보통 이제 제일 큰 게 시공자 선정을 법적으로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뭐 내회장제 또는 여러 가지 기타 협의 사항들을 LH랑 협의를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. 공공시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공공의 이제 안전성이 있다는 거죠. 중간에 사업이 멈추거나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이 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탁인데, 신탁은 이제 민간기업이죠. 민간기업에 저희가 시행을 맡기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노특법에 의해서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사업이 시작이 가능합니다. 주민들의 의결은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, 그러니까 전체 투표를 하는 거죠. 전체 투표를 해서 의결을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이 비법정 단체인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신탁회사와 협의를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. 신탁의 장점은 저희가 자금을 다른 은행으로부터 PF 자금을 보통 이제 끌어오는데, 그런 자금의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된다.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별로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면, 첫 번째로 조합 방식은 조합원, 소유주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율성 그리고 의사결정권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소유주들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른 수건에 물짜기 하듯이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고, 그리고 분양가도 우리가 최대한 원하는 만큼 높여서, 물론 분양이 최대한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되겠지만 분양가도 높일 수 있고, 그리고 단지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도 용이하다,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조합원들끼리 협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. 대신에 단점은 4개 단지의 이해관계, 저희가 통합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4개 단지의 이해관계에서 충돌하면 의사결정하는데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어디선가 빌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불안정합니다. 보통은 시공자가 보증을 하거나 허구 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오는데 그게 조금 위험 요소가 좀 있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십 역량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. 조합장의 능력에 따라서 사업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, 특히 조합장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그런 거에 의해서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그러면 또 사업이 지체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죠.
그래서 조합 방식이 적합한 곳은 갈등이 적고 단지 간 이해관계가 조정이 원활한 경우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조합 방식은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 불일치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요소가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공공시행 방식의 장점은 공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높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. 또 이게 시작할 때 사업 초기는 좀 다소 복잡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사업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인허가나 행정 절차가 간소화해서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. 그리고 통합 추진 시에는 주민 갈등을 조정하는 데 유리하다. 이게 LH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일부가 반발을 해도 강제해서 진행할 수 있는 주체가 LH가 되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갈등 조정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단점으로는 조합원의 자율성이나 선택권이 좀 크게 제한을 받습니다. 조합원들은 LH가 시행을 시작하게 되면 결정권이 거의 없어요.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 외에는 모든 내용은 의견을 제안할 수 있지만 LH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자율성이나 선택권이 크게 제한이 된다. 그리고 브랜드 경쟁력이 부족하다. 이거 이제 우리가 원하는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. 왜냐하면 LH에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면 안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만약에 있을 수도 있고,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런 시공사를 선택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 행정 절차가 경직되어 있어요. LH나 GH가 결국에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나 유연성이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분양가 산정할 때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이 좀 존재하죠. 그래서 수익 극대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공공시행 방식이 적합한 곳은 통합 갈등이 심하거나 4개 단지에 용적률 차이가 40-50% 또는 100% 이상 차이 나서 갈등이 심하거나 아니면 또 사업 지연의 위험이 큰 경우에 이제 최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신탁 방식은 전문 신탁사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끌어와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금 면에서 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민간이 시행하지만.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공시행 방식과 마찬가지로 신탁 방식도 결국 사업 시행의 주체는 신탁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는 하지만 결국 신탁에서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을 바꾸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, 강제력이 있다는 뜻이죠. 그렇게 이해관계 조정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다. 그리고 자금 조달이나 리스크 관리, 자금을 일반 소유주 조합이 아닌 신탁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대신 단점으로는 조합원들의 의사결정권이 축소됩니다. 공공과 마찬가지로 결국에 결정권은 신탁에 있기 때문에 신탁사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기 좀 어렵다. 그리고 신탁 수수료가 좀 부담이 되죠.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5조가 넘는 사업이에요. 신탁 방식의 수수료는 보통 1에서 4% 정도 되는데 일산 같은 경우는 약 1.1에서 1.2%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러면 수수료가 한 600억, 대략 계산하면 6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3,6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상가 포함해서 단순 산술 평균을 하면 한 세대당 한 2,000원에서 3,000만 원 정도의 분담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수수료 때문에. 거기에 더불어서 신탁 방식에서 그 신탁사가 자금을 융통해온 방식이 고금리 PF 자금을 빌려오기 때문에 보통 7에서 8%, 높으면 9%까지의 이율로 빌려오게 됩니다. 그래서 금융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. 이거 공공시행 방식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시행 방식은 수수료가 매출 기준이 아니라 사업비 기준이에요.
총 공사비 플러스 기타 비용. 그래서 그 사업비의 3% 이내인데 일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%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희가 사업비가 대략 한 3.3조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 2%면 한 600억이 넘는 비용. 거의 수수료는 공공이나 신택 같은 경우가 우리 일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어쨌든 공공으로 해도 수수료가 있다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신탁 방식으로 이제 적합한 곳은 단지간 이해관계가 좀 큰 곳, 그리고 조합으로 할 때는 자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별 선호도를 좀 보면 수익성에서 보면 조합 방식이 제일 좋고, 안정성이나 속도 면에서 보면은 신탁 방식이나 공공시행 방식이 좀 나을 수 있다. 근데 이제 조합 방식은 갈등 비리 지연의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내부 갈등 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죠.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번 9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의견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